1990년대 후반 잘 나가는 배우였던 박상아는 돌연 자취를 감춘 뒤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의 세 번째 아내가 되어 모습을 드러냈다. (1972년생인) 박상아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1학년 시절이던 1985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다. 이후 그녀는 1991년 미스 남가주 대회, 미스 아시아 USA 대회 등의 미인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1993년 한국으로 들어와 영화의 단역으로 데뷔한 뒤 1995년 KBS 슈퍼탤런트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된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박상아가 대상을 수상할 때 금상은 송유나, 은상은 차태현, 동상은 이형철 등의 인물들이 받았었다. 같은 해 박상아는 당시 60%의 시청률을 기록한 젊은이의 양지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이미지를 굳혔고 이후 그녀는 영화 고스트 맘마와 드라마 태조 왕건 등의 작품에서 주연이 아니었음에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박상아는 그렇게 배우로 사랑받으며 예능까지 범위를 넓혀 활동했으나 2001년 그녀가 한 남자와 사귄다는 소문이 세간에 떠돌게 되고 그 남자의 정체가 알려지며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그 남자는 제5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이었고 전두환의 아들이었던 것만큼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당시 2번이나 결혼한 상황에 유부남이라는 점이었다. 박상아는 열애설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받고 나간 친목 모임에서 전재용을 만나기는 했지만 소문이 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그분은 유부남인데 자신이 불륜이라도 저질렀다는 말이냐며 강력하게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박상아는 2년가량 광고에만 출연하며 방송에서는 모습을 잘 볼 수 없었는데 2003년 10월경 그녀의 소식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해지게 된다. 당시 현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자금 167억을 발견하게 되고 이 돈이 전재용의 비자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검찰은 2001년 스캔들 이후 활동이 뜸했던 박상아가 전재용과 2002년 3월부터 일본과 싱가포르 등을 함께 다녀왔고 2003년 3월과 4월 각각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전재용의 비자금 일부가 박상아와 그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새나오며 그녀는 전재용의 내연녀 피양으로 한동안 언론에 보도됐었다. 한편 이러한 일들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전재용은 167억에 대해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받은 18억을 외할아버지가 관리하여 167억으로 만들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수사를 이어나갔다. 결국 전재용은 이 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을 선고받았고 수사 선상에 오른 박상아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미국으로 떠나며 2004년부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세월이 지나며 한동안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잊혀져 가던 두 사람의 소식이 2007년 라디오 코리아라는 언론을 통해 전해지게 된다. 전해진 내용은 박상아가 전재용과 미국에서 결혼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자 전재용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두 번째 부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말과 함께 박상아와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렇게 박상아는 2004년부터 자취를 감춘 뒤 전재용의 세 번째 아내가 되어 미국에서 아이까지 낳으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2007년 5월 그들은 자신들의 딸에게 고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극비리에 한국으로 귀국한 뒤 결혼식을 올렸고 35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새 살림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2년 그들의 말과 달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한 재미 언론인은 자신의 책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했고 다시 두 사람의 관계가 세간에서 논란이 되었다. 전해진 내용은 전재용이
두 번째 부인과 법적 이혼을 하기 4년 전인 2003년 박상아와 미국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식들은 전재용이 초혼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그는 1988년경 포스코 박태준의 셋째와 이혼을 했고 1992년경 재혼한 바 있던 상황이었기에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이중 결혼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그들의 큰 자녀가 두 사람의 정식 결혼 1년 전인 2006년생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은 깊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한동안 전해지지 않던 박상아의 소식은 2013년경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을 통해 전해져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내용은 박상아가 자신의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으로 입학시키려 했고 이러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현대가의 며느리 노현정도 같은 시기 같은 혐의로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상아는 2016년에도 언론에 포착되었는데 그 시기는 전재용이 과거에 오산의 땅을 팔며 27억을 탈세한 혐의로 벌금 약 40억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일당 400만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있던 시기였다. 이때 박상아는 명품 가방과 신발을 신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전재용을 면회하러 가다 언론에 포착된 것이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난 2021년 3월 박상아는 극동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전재용과 함께 출연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전재용은 방송에서 자신이 수감 생활을 하던 도중 어느 날 찬송가가 들려왔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고 이를 계기로 출소 이후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려 현재 신학대학원에 다닌다는 근황을 전했다. 그리고 박상아는 자신들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냐며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목사가 되려는 전재용을 내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 마지막 즈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죄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과거의 일들로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비난을 받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두 사람이 출연한 방송은 약 30만 정도의 조회수를 보이며 아직도 박상아와 전재용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